임시정부 주권국가 대한민국 법률고문 장수덕 변호사입니다. 보도자료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 사업개요. 이 자료는 임시정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역할과 성격 및 목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운영의 대강을 소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언제 설립하였느냐? 2017년 7월 5일 설립하였습니다. 국제변호인 포럼 설립은 그 이전에 2017년 2월 20일에 서울에서 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어디에 설립하였는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미국 본부가 있고 한국에 있는 백두대간 산악본부에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왜 설립하였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공과 이북 공산당과 내통한 남한의 불순한 반역 반란 세력이 휴전 중인 6.25 한국전쟁 코리안 워를 사실상 속개하여 남한의 공권력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불법 파면 불법 감금시킴으로써 그 주권이 찬탈되고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해적들이 나라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점령자들의 이기주의에 치우쳐서 전쟁 행위를 계속하며 주권을 제3국에 매도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최급선무가 되었는 바, 이 주권 회복의 임무를 수행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동맹국인 미국이 그 공권력을 발휘하여 협력해 주는 것이 기요하며 미국에서는 각국들의 선례가 있어서 그 설립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점, 이에 더하여 이승만 국부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의 방법 또한 3년간 미국의 협조를 구했던 점에 착안하여 미국법 하에 임시정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목표 1. 법치주의 재수립. 이 부분이 바로 주권 회복을 의미합니다. 2. 국민교육, 즉 국가관, 역사관, 세계관을 다시금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외교, 대외협력 정진. 네 번째, 국가 홍보. 그러면 누가 이것을 주도할 것이냐? 애국지사, 열사, 투사 70여 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거냐? 비정파, 비폭력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참여하지 못하며 피선거권을 행사하거나 선출직 공직에 종사하지 아니합니다. 폭력, 군사행동, 조직폭력행위, 테러행위 등을 배제합니다. 주권행사를 위한 제한적 방어 목적의 물리적 활동은 그러나 허용이 됩니다. 어떤 방법? 국제외교서한, 친서교환 등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담화, 성명, 교육, 국제회의, 보도, 홍보 등을 수행합니다. 논평, 평론보다는 실무적이고 사무적인 조치 그리고 행동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 방송사가 아닙니다. 현실적, 실질적, 구체적, 융통성이 있는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조직의 형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영어로는 Non-Profit Public Benefit Corporation입니다.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죠.
영구 미국 법인입니다.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재수립 후에도, 즉 현 종사자들 죽은 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할 법률, 미국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주법, 그리고 한국법과는 치여법권 관계에 있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누구냐? 박근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CEO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기관 조직은 이사회가 한 20명, 자문위원회가 50인 이내, 운영위원회가 10인 이내로 정관상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기관은 연례이사회에서 위촉하고 임명합니다. 참고로 초대 국무총리급 COO는 정미홍 순국열사를 수서했고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기타는 대외비이므로 이 자리에서 발표는 못합니다. 자문기관이 있느냐? 예, 법률고문 로펌인 국제변호인 포럼, 대표 변호사는 장수덕입니다. 운영 대행기관이 됩니다. 유사기관은 어떤 것이 있느냐? 1919년 설립된 임시정부와는 무관합니다. 당시는 주권 창설이 목적이었고 현 임시정부는 주권 회복이 목적입니다. 미국 내에는 프로비저널 가버먼트 또는 싱크탱크들이 다수 존립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경우는 ACLJ라는 변호사 단체가 싱크탱크로 활동 중입니다. 기본 강령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법과 도덕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은 법률적 해결이 최종의 해결 방법이다.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정확정밀성을 강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채택한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역시 배격한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주권을 계승한다. 주권은 법적 권리이므로 임시정부가 법인으로서 이를 법적으로 승계받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자유, 무기명, 합법적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들과 그들에 의해 선임된 공무원들, 군경 포함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한한다. 주요 원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으신다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는 헌법에 의거해 대한민국 영토이다. 이북지역은 공산당이 점령하여 중공, 소련의 괴뢰 집단이 교전단체로 국제기구들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북은 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남한의 해적 집단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남한 점령군은 불법 점령단체로 정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법적으로 그들은 해적 반란단체이며 불법 점령군이다. 따라서 하연이, 탄핵,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퇴출, 파면, 검거, 감금, 축출,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간에 체포가 불가하다든지 탄핵 불가론 또는 합법 대통령 사면 불가론, 형집행 정지 불가론 등은 모두 좌익 극렬 과격분자들의 세뇌 선동에 의거한 주장이며 법적으로는 모두가 가능하고 유효하다. 이에는 법적 이론인 금반원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그 예외, 그리고 선례 존중의 원칙 등 법적 근거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비합법적 점령자를 대통령이라 부르고 합법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라 부르며 불법 점령 집단을 정부라고 칭하는 것은 세뇌 선동의 결과이거나 법적 무지에 기인하는 미스노머요 미스컨셉션들입니다.
애국자들은 그런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 상당 기간 가짜 정부를 진짜로 오해했으며 임시정부에서 구차한 설명을 해서 겨우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친서교환 내용 참조. 6.25 동란은 이북의 해적 집단이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 개시한 남침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6.25 동란 북침 주장은 근거 없는 세뇌 선동입니다. 북침이었다면 초기 서울이 함락되지 않고 개성이 함락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절차,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불법 파면 선고, 이것들은 6.25 한국전쟁 연장행위였으며 합법적 대통령이 점령군에 의해 강제 축출당한 것이었습니다. 고로 박 대통령은 전쟁 포로로 감금되어 인질로 탄압받고 있는 것이며 사법 절차에 의해 복역 중인 것이 아닙니다. 이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쏘아왔습니다. 이 정의에 의거 5.9 선거와 4.15 선거는 원인무효였습니다. 초심, 불법 파면된 합법 대통령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복위해야 국민통합이 달성되고 주권 회복이 완성이 됩니다. 석방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권좌로 완전 복귀하여야 국가주권, 통치권,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래야 비로소 주권이 진실로 회복됩니다. 정책 조정과 정치 일정 등은 법적으로 그 후에 가능합니다. 초심을 이해하지 못한 자, 가졌다가도 없어진 자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들은 위장 우파 또는 비애국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행정사항을 보면 첫째, 행정의 원리 원칙.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법과 도덕, 그것이 가장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정의를 챙긴다. 행정의 기준은 뭐냐? 사실관계의 객관성, 법 적용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이런 헌법상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정치사회의 정의와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즉 몰락한 법치주의를 재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새 정부의 최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탄핵 사건에 대한 가정과 정의. 탄핵 발의는 6.25 한국전쟁을 이북교전단체가 대한민국 내 좌익 급진 세력과 공모한 반란, 내란, 전쟁 행위였다. 탄핵 국회 결의는 원인 무효인 위법 행위였다. 탄핵 심의에 따른 파면 선고는 불법, 위법, 법조 사기였다. 탄핵의 전 과정은 그리하여 반역자들이 공모한 전쟁 행위였다. 행정사무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지도자 통교, 미국 대통령 서한 발송 및 친서 수령, 우호적 협력관계 수립, 박근혜 트럼프 파트너십 제안 결성, 대국민 담화 성명 박 대통령 통신 등, 태극기 집회 연설, 각급 인터뷰, 국제심포지엄 주최 및 참여, 서한, 이메일, 트위터 통신, 카카오톡, 기타 미정가 및 언론인들과 통신, 주요 쟁점에 대한 임시정부 사실관계 법률관계 의견 요약. 1. 탄핵에 대한 정의 바로 내리기. 탄핵 과정은 전쟁행위, 즉 액트 오브 워였다. 행정사무의 내용. 다시 중첩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임시정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탄핵 과정은 전쟁행위였다라는 점.
따라서 단순히 사법적 파행으로만 보는 관측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세뇌 선동 기만술에 이용당할 뿐이다. 합법 대통령은 불법으로 강권되어 있고 영어로는 unlawful imprisonment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 prisoner of war이며 인질, hostage이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인권 침해, human rights infringement에 대한 구제가 타당하고 가능하다. 즉, 법적으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거 미국이 추록을 강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일부 언론이 미국이 답이라고 하는데 실은 3년 전에 우리 임시정부가 이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법치주의가 몰락하고 법률 문화에 생소한 국민들이 인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젖단추를 잘못 키워 정의를 잘못 내리는 바람에 나라가 팔려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법 점령군들을 임시정부에서는 해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북과 국내 해적 행위에 대한 모티브는 적화 통일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평화조약이니 하는 해적들의 전략은 대부분 위장전술에 불과합니다. 역시 한미동맹에 의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이 위장조약들을 강제 무효화시키는 또는 파기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북은 미국에 편성하여 남한과 주객 전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북의 항복과 경제개발에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주적의 정의, 주적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중공과 북괴이다. 남한 점령군 해적은 적의 공모자, conspirator or aid이다. 국민은 친미, 반중공 정책을 선호해야 법과 정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지나친 친중 행위는 이적 행위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진정한 한반도 통일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와 선거로는 현재에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5.9 선거와 4.15 선거는 원인무효입니다. 게다가 특히 4.15 총선은 절차상 불법 선거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총선 무효를 선고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해적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인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여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위법 대통령은 기타 여러가지 이적 행위를 많이 하였으므로 물러나고 나라는 레짐 체인지를 해야 마땅합니다. 우파는 그런데 뒷북만 칩니다. 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제 공략을 생각지도 못하시는 건지. 레짐 체인지부터 먼저 해야 주권이 회복됩니다. 제18대 합법 대통령은 즉시 복위하여 자녀 임기 동안에 대통령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입니다. 대통령 구제는 수단 방법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제가 몰락하였고 해적 집단은 합법 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이후의 모든 매국행위 불법행위의 결과로 진행된 정책 변경사항은 전부 다 복원되어야 합니다. 애국자 및 애국 방송사들은 이기주의와 기회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개탄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약 행위는 미국의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조약 위반에 따르는 배상, 보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해적들의 선동이요 작전입니다. 미군 철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조약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휴전협정, 코리안 아미스티스 어그리먼트라고 하죠.
이것 역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휴전협정에는 대한민국은 당사자가 아니라 중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위약에 대해서는 책임 문제가 따릅니다. 종전선언이 평화조약은 역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미국은 법치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 설 자리가 없게 되지요. 한국에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도 않았고 또한 종전에 있던 법치주의는 몰락하였습니다. 국민의 법률 이해도가 매우 열악합니다. 법학 교육부터 법조문화 재구축 등 개혁과 집행이 요청됩니다. 역사교육과 관련 역사서를 발간한다. 주권 상실 시기 동안의 역사는 해적단에게 저수를 맡길 수가 없으므로 임시정부에서 출간해 두었다가 차후 신정부 조직 후 국가문서보존소에 비치하여 두어야 합니다. 역사서 이외에 장기적으로 월간 또는 개간 전문 잡지도 사정이 허락하면 출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 운영자금이 구축이 되면 인권침해 사건과 정치 탄압에 대한 국제소송도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제 도입도 생각하고 있으며 기부금 제도도 설정할 예정입니다. 명절 행사로 성명서 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두 신년사, 3.1절 기념사, 6.25 성명, 8.15 경축사 등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종사자들의 정보 통신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칭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웹사이트는 interlawyers-forum.org로 되어 있고 이메일은 saborin@skc@gmail.com으로 되어 있으며 상세사항이나 또는 지면관계 등의 이유로 생략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형식으로 올려두시면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고문 장수덕 변호사 대필대독 이상입니다.